한 남자는 수년간 심각한 구취를 앓고 있었으며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와 대화를 나누기를 꺼렸습니다. 구취 상태가 악화되고 지속되었으며 지속적인 두통까지 동반되자 그는 결국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4년간 머릿속에 이런 끔찍한 물체를 지닌 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물체가 그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악인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피해자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니 이 이야기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 기이하고 흥미진진한 실화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중국 윈난성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흔히 아프라 불린 후이안은 위안장현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후이안과 그의 아내 샤오리는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둘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자 생활비가 증가했습니다.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 후이안은 2006년에 오토바이를 구입해 마을에서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후로 그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많은 손님을 얻으며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오토바이 택시팀에 합류하여 가족의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해 중반 꽤 많은 돈을 모은 후 후이안과 아내는 학교 근처에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매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중에 후이안은 입안에서 수많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생긴 머리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입을 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한 숟가락의 밥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을 벌려 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식사를 중단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은 그의 아내를 매우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이안은 체력도 강인하고 통증을 잘 견디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남편은 방을 돌아다니며 고통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동안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왔고 이를 본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후이안은 이것이 단순히 머리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며칠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하고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어렵게 죽을 조금 먹을 수 있었지만 씹는 동작으로 인해 입과 귀가 심하게 아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가족들은 그를 읍내병원으로 데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의 건강이 정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후이안과 그의 가족은 단순한 감기로 인한 증상일 것이라 생각하며 해열제와 소염제를 구입해 복용했지만 통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마사지와 한약을 사용하며 간호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코와 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통증 때와 마찬가지로 피는 여전히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병원으로 데려가 소염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그의 피 색깔은 검붉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후이안이 회복 중인 징후로 받아들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소염제를 계속 복용하게 했습니다. 점차 그 남자의 입에서는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기 시작했으며 그 냄새는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해도 그 냄새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청결을 중요시하고 자주 양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강 질환을 앓고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자 그는 구강 청결 스프레이와 향이 강한 사탕을 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이안의 구취 문제는 금방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특히 그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모두 그의 구취를 알게 되었고
아무도 그가 만든 음식을 사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매점 운영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는 직접 요리를 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일부러 멀리 떨어져 다가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때때로 후이안이 가까이 오면 몇몇 사람들은 그를 놀리며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안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상황에 후이안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웃이나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도 꺼렸으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코를 막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를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그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으며 단순히 구취를 치료하는 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약은 그의 구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방법이 없자 그는 스스로 진단하며 다른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후이아는 자신의 구취가 담배를 오래 피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는 2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은 후에도 구취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해졌습니다. 입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냄새를 견디지 못해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본인조차도 입에서 나는 냄새를 견딜 수 없어 하루에 10번에서 20번까지 이를 닦았습니다. 이때 그는 구취의 원인이 충치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치과를 찾아 멀쩡한 이를 하나 뽑아냈습니다. 이를 뽑고 며칠 동안은 구취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익숙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으며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저 돌아가며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해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4년 동안 지속된 구취 문제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2011년 초 후이안의 형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들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을 맞이하기 위해 후이안 부부는 직접 음식을 준비해 성대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그의 형은 동생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후이아는 심한 두통을 다시 느꼈고 그의 아내는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사지 도중 그는 갑자기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후이안의 형은 즉시 가족들에게 동생을 큰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하자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이안이 가족과 함께 대도시의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들이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의 진료 순서가 되자 간호사들은 모두 얼굴을 찡그렸지만 경험이 풍부한 한 의사는 불쾌함을 참고 꼼꼼히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후이안은 의사에게 혈액을 토하고 구취가 심하다는 증상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화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의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후이안이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형과 대화하며 몸을 움직였고 의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의사는 즉시 그의 아래턱과 목 뒤쪽을 세심하게 살폈고 만지던 중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후이안의 머릿속에 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그의 지속적인 구취의 원인임을 알아냈습니다. 환자가 소화기관 문제가 아닌 두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의사는 곧바로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후이안은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의 요청을 따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모든 의사들이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머릿속에는 길이 약 10스의 칼날이 오른쪽 뺨에서 왼쪽 2개골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칼날이 외경 동맥에서 단 3.5mm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CT 촬영 이미지를 보면
칼날 표면이 부식되어 녹이 슬어 있었으며 상황이 매우 긴급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마치 지옥문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생명이 극도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칼날이 부식된 상태를 근거로 의사들은 이 칼날이 그의 머릿속에 약 3, 4년 동안 박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만약 칼날이 조금만 더 휘어졌더라면 후이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칼날은 두개골 내부의 몇몇 신경만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두통이 심했을 뿐 더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칼날이 뇌를 직접 관통했더라면 그는 즉시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이아는 수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내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고 병원장조차 이 기적적인 생존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의사가 이 검사 결과를 후이안과 가족에게 전달하자 모두가 충격과 경악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후이안도 충격을 이기지 못해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후이안에게 어떻게 머릿속에 칼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에 너무 놀란 후이안은 더듬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후이안은 가족의 위로를 받은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과거의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이아는 당시 오토바이를 구매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며 가끔씩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벌었습니다. 9월 21일 해가 쨍쨍한 오후에 그는 길가에서 젊은 남성이 손짓하며 오토바이를 세워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금을 협의한 후 후이아는 기쁜 마음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논밭이 펼쳐진 한적한 구간에 도달하자 승객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이안이 오토바이를 멈추자마자 젊은 남성은 갑작스럽게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해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후이안은 비틀거리며 땅에서 일어나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범인은 후이안을 끝까지 쫓지 않고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후이안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간신히 달아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도중에 몇몇 행인을 만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의 귀 뒤쪽에 난 상처만 발견했습니다. 후이안은 범인이 무딘 도구로 머리를 가격했고 당시 돈도 없다는 생각에 상처가 심각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CT 촬영 같은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꿰매고 소염제를 주사한 후 처치를 마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후이안은 경찰서로 가서 강도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회수해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후이안은 마을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상처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후이안의 머리에 있는 칼날이 그날 범인에게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제야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는 단순한 주먹이나 무딘 도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단검이었습니다. 범인이 강하게 내리친 단검은 후이안의 머리에 박히며 칼날이 부러졌고 그 칼날은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칼날이 부러진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돈과 오토바이를 훔쳐야 한다는 욕심에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반면 후이안은 자신의 머릿속에 칼날이 박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동안 칼날은 머릿속으로 더 깊이 5, 6임 정도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당시 병원에서는 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후이안이 상처를 봉합했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미 이물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이안 역시 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범인은 단순 강도 혐의로 몇 년의 징역형만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범인이 단검으로 후이안을 공격했고 그로 인해 후이안은 두통과 귀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어 구취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오래 머물러 녹슬고 부식된 칼날이 혈액과 섞이면서 입에서 심한 악취를 유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이아는 하루에 수십 번 양치를 하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음에도 구취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4년 후 진실을 알게 된 후이안과 가족은 경찰에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후이안의 머릿속에서 발견된 칼날이 몇 년 전 강도를 저지른 범인의 단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내려진 형량이 매우 가벼웠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추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이안과 그의 가족은 칼날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의 상태를 파악한 즉시 전문의를 소집하고 가장 경험 많은 의사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환자의 상태를 논의했습니다. 최종 논의 끝에 전문가들은 칼날을 제거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두 수술을 통해 칼날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아래턱의 각도에서 접근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가족은 3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개두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칼날을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되었지만 후이안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날과 그로 인한 부식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후이안 본인의 심리적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농촌 출신으로 학식이 부족했고 의학 지식이 없어서 수술이 실패할 경우 가족이 의지할 곳을 잃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자신의 수술에 저축한 돈을 모두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또한 수술 2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돈을 모두 써도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가족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환자의 걱정을 이해한 의사와 병원장은 수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가족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후이아는 결국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장감 넘치는 수술 끝에 의사들은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4년간 박혀있던 칼날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사들은 칼날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이 10스의 양날 단검은 특수 섬유 조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섬유 조직은 인간의 뇌에서 분비된 것으로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한 일종의 방어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조직을 깨끗이 닦아내자 칼날의 일부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후이안의 두통과 구취 문제는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 고향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많은 친척과 이웃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건강을 물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이안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이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큰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4년 동안 머릿속에 칼날을 품고 살아온 것은 돈을 아끼려는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고 자책했습니다. 현재 후이안은 고향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 동안 머릿속에 칼날을 품고 살아온 남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